제목 참 간명합니다. 도전장! 정말 정봉주 전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 도전장을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미묘한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마음 굳힌 겁니까? 아니면 언론이 좀 더 크게 쓴다, 본인 말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본인이 지금 상당히 업이 된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일단 사면도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거 정도는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같은데 좀 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자면, 사실은 친문, 즉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을 박원순 시장에 삼선은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차기 대권과도 연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친문 중심으로 해서 권력 기반 그림을 짜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을 도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만나서 한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결국 경남도지사 내려가시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좀 흔들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범친문격 성격을 갖고 있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이 도전에 뛰어들고,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은 오히려 일반적인 선거보다는 경선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본선보다 예선이 그렇죠. 본선보다 예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본선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선을 통과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인영, 우상호, 그다음에 박영선 이런 의원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다 어떤 면에서 친문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친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서울시장이라는 핵심적 권력, 즉 제2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의미 발언이 심상치 않은 게, 박상원 소장님, 정봉주 전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현재 서울시장을 향해서 일종의 공격하는 멘트를 날렸는데, 삼선 도전의 명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굉장히 센 발언이죠. 센 발언이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이제 자기 입장을 좀 명쾌하게 좀 세우면서 현직 시장과 이제 각을 잡고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당선자를 향해서 형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님의 넉넉한 아량으로 아우를 좀 감싸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이 뒷머리가 싸하다는 느낌을 박원순 시장이 좀 가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은 이제 시민사회 운동인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경선 과정에 이라든지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하고 강고한 연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점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좀 찌르고 나는데, 저는 확실히 좀 느끼는 것이 정치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 하나는 좀 센 사람하고 각을 잡을 필요가 있다. 정봉주 의원은 MB 저격수로서 인력 유명해졌고, 그것 때문에 시련을 겪었지만 그 정치적 시련기 비수기에 또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셀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일약 본인이 이제 시장 후보군으로 이제 떠오르는 것이고, 감각이 좀 뛰어나다고 보는 것이,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을 정면으로 지금 공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예선이 어떻게 될 건가와 관계없이 어떤 정봉주 의원의 날이 좀 살아있는 느낌은 좀 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지점을 좀 치고 들어간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판에 뛰어들겠다 했을 때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흥행카드가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호재인 것이고, 정봉주 의원도 일종의 도랑치고 가지 잡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나쁠 게 별로 없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은 여러 가지 성가신 일들이 앞으로 계속되겠구나라는 어떤 단초가 정봉주 의원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정봉주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지난해 저희 채널A 외부자들에 나와서 서울시장과 시민으로서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상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녹화 고민 중입니다. 아니, 그리고 1년이나 남았잖아요. 아니, 이순신 장군께서 나에게는 아직도 12쪽에 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2다리에 있습니다. 지금 1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아니, 서울시장으로 올인해서 도시를 확실히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자꾸 다음 얘기하지 마십시오. 강변을 따라다니는 자전거 도로는 많은데요. 도심을 관통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제일 중요한 민원입니다. 만들겠습니다. 당시에는 민원 청탁도 했는데 지금 제목으로 보면 도전장이라는 제목도 있고요. 박준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과 방송 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진짜 속내는 뭔지 나오면 박원순 시장 이길 수 있다는지 뭐 이런 것도 저도 궁금해서요. 글쎄요, 본인이 예상은 아마 약간은 했을 거예요. 기대치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뭐 8월 달이라든지 3일절이라든지 그쪽으로 조금 받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됐는 거가 복권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고무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금 가면 동기들이 지금 3선, 4선이다. 안민석 의원. 그거 가서 지금 재선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여의도 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한다면 뭐 일단은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송인으로서 더 유명해졌지만 그 유명세라든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고 뛰어든다면 빨리 지금 복권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에 충분히 갈 수 있고 간다면 저는 박원순 시장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별 복권된 게 너무 오래전 일이 아닌데 이렇게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게 좀 섣부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아무래도 사면도 되고 또 스포트라이트 받고 하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자체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도전장을 떠지는데 사실 이게 뭐 앞으로 난관이 많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본인의 적극적인 열렬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큰 힘일 겁니다. 박원순 시장과 달리. 또 한편으로 보면 범여권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후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전을 할 텐데 특히 또 이제 본인이 MB와의 각을 좀 세웠지 않습니까? 즉 이명박 전 대통령 각을 세웠고 또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된다라면 그것에 대한 피해자 그런 것들을 좀 강조시킨다면 뭐 우리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아마 주변에서 좀 참모들이 판단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나올 텐데 문제는 여전히 사실은 제가 이 선거를 여러 번 보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 분들을 나오면 이게 성공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보다 일반인들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지지도와 인지도는 좀 달라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역시 그래도 한 2번 정도 한 사람하고 이렇게 했던 주변에서 우리는 알지만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런 현실인식을 조금 더 다시 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이제 눈독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원 선생님, 뭐 충청도, 뭐 호남 할 것 없이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정초에 뭐 전국적인 여론조사가 각 언론사마다 다 나왔죠. 다 나왔는데 뭐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앵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히 기울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충청도 지금 충남지사 가상 대결 나오는데 굳이 박수현 대변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민주당 뭐 하더라도 거의 다 이기는 걸로 나오고 예. 심지어 대구도 지금 그 김부겸 예. 장관을 넣었을 경우 우세한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여권이 좀 압도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지만 하지만 정치의 시기에서 6개월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앞전에 뭐 아까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 한나이 문제, 안보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워낙 많다. 워낙 변수가 많은데 예. 어쨌든 정초 각 언론사 여론조사의 경향들을 보면 뭐 민주당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해피한 뭐 그런 형태의 정초를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다. 정봉주 전 의원의 박원순 시장 도전장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분 모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오랜만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인데요. 2년 전 눈물로 호소하던 유승준 씨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2년 전 목소리 먼저 듣고 관련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저는 군대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가 군대, 제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또 이렇게 단체 생활 같은 거 좋아해서 군대 가서 이렇게 군인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는 늘 어릴 때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가려고 했고요. 예. 아버님은 어떠세요? 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벌써 횟수는 3년이 됐군요. 예. 관련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홍종성 기자, 하재근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아까 키워드로도 짚어보긴 했는데 유승준 씨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유승준 씨의 아버지가 지금 병환 중이시라면서요.
네, 유승준 씨가 이제 밝힌 내용이죠. 아버지가 방광암에 걸리셨다는 거고, 이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유승준 씨 입에서 나온 겁니다만, 이 모든 그 병역 기피의 발단의 자체가 내 아들은 군대를 가려고 하지만 내가 설득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가 욕을 해도 내 아들은 내 말을 들어준 귀한 자식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 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번 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2월에 아버지가 한국의 법정에 섰어요. 그때 이제 또 언론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유승준 씨 이제 거기서부터 쭉 이어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거기다 법정까지 쓰시고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암이 된 게 아니냐 하면서 이 불효의 마음을 씻는 일로 또 한 번 한국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평론가님 말씀처럼 유승준 씨나 유승준 씨 아버지가 이런 여러 가지 송사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포기할 법도 한데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비췄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지금 계류 중인데 유승준 씨는 본인 스스로 내가 한국 여러분들한테 빚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예.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송사를 건 게 아니라 유승준 씨가 뭐 1심, 2심, 3심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자체는 한국 분들한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이게 과연 정당한 태도인가. 유승준 씨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 사회가 먼저 용서할 때까지 조금 겸허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법리투쟁으로 내가 당신들을 이겨보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과연 유승준 씨한테 이로울지 좀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부친 암 부분은 뭐 저희가 보도를 측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홍정선 기자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문제는 또 별개라서 근데 본인은 아직도 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12월 31일에 웨이보에 본인도 올렸고 현지 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본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신실한 종교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고난이 있지만 아직 승산이 있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본인이 지금 여러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그 팬들에게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팬들이 유승준 씨 보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예. 아니 왜 이렇게 연초부터 또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나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글쎄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도 과거의 명성을 찾기 쉽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행을 열망하는 건지 유승준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한 사람의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서 한국 땅을 밟고 싶은 소망하는 겁니다. 설령 뭐 제가 한국에서 방송 활동을 계획한다고 해서 제가 어느 방송국의 어떤 프로에 지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연예인으로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홍 기자님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유승준 씨가 중국에서도 상당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굳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본인은 그 자연인으로서 연예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들어오고 싶다. 내 아들이 내가 무슨 범죄자인 줄 안다. 한국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조금 그 진위가 의심되는 바가 뭐냐면 이번에 이 비자 발급 신청할 때 이게 F4 비자였어요. 이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순히 방문 비자가 아니에요. 취업 비자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고 이제 오해를 받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유승준 씨가 이미 중국에서 10년 동안 가수로서 배우로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했고 성룡의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이제 대중이 보기에는 뭐가 부족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게다가 최근에는 10년간의 중국 활동을 접은 건 아니지만 하와이로 집을 이주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버님, 지금 아픈 아버님이 LA에 살고 계십니다. 본인은 중국하고 미국을 오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중간 지점쯤인 하와이에 집을 구하고 또 여기서 해서 영화사도 또 차렸어요. 예. 그래서 2018년에 인터넷 영화 2편, 20부작 인터넷 드라마 내가 주연하고 내가 제작하는 그런 작품들을 내놓겠다. 22편을 이것도 예고를 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중순쯤에 연애 그 중반쯤에는 2018년 중반쯤에는 그 원조대승이라는 중국 영화에 또 이건 이제 본인이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출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몸을 만들고 액션 그 연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을 밝히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활동 잘하고 하와이에서도 영화사 차리고 이제 그 미국과
그 미국은 가족이 있는 것이죠. 활동을 하는 중국을 오가면서 활발히 활동할 것을 본인이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이 한국행은 고집하다 보니까 마치 1000가마가 있으면 쌀이 내가 지금 999가마가 있는데 한 가마 채우고 싶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는 좀 유승준 씨 들어오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뭐 그 얘기야 과거부터 언제나 있었는데 글자 그대로 일각에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스스로 스티브 유를 선택을 한 것이고 병역의 의무를 본인이 이행할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분명히 기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병역 기피를 한 연예인들이 용서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군대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승준 씨는 군대가 갈 나이가 지나쳤고 그리고 국내에서 병역 기피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적도 없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승준 씨가 미국인으로서 활동하는 걸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는데 왜 자꾸 한국인으로 들어와서 한국 내에서의 어떤 그 기득권까지 누리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연예계 소식 마무리하기 전에 저 이거 좀 하나 짧게 여쭤보고 마칠게요. 지금 유아인 씨 SNS 논란이 있던데 그러게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